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비대면 수업 강의 와중에도 이렇게 몇 분이 계셔서 정말 더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슬기로운 슬래프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김슬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채널을 말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바로바로 검색해서 과연 구독자는 몇 명일까 이런 거를 보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그렇게 아직 구독자가 많지는 않고요. 한 2,000명 정도 되고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2년 전에 시작을 했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는 한 1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할 강의는요. 크게 두 개로 나눠서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처음에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유튜브가 저에게 가져다준 영향 이런 경험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꾸미는지 그리고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상위 노출을 아는 사람이 구독자가 2,000명밖에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상위 노출법을 이번에 알게 됐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상위 노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콘텐츠만 집중을 했고 그냥 운영만 하고 늘 이거 채널을 어떻게 하면 홍보할 수 있지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시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봐야지 라고만 생각을 하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강의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하겠다고 한 거는 이런 계기가 없으면 또 제가 공부를 안 하고 또 미룰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회에 제가 한번 저도 공부를 해보고 정리를 해보고자 해가지고 상위 노출법을 제가 이번에 공부를 좀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웬만한 도서에 나오는 그런 상위 노출법은 어느 정도 제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저도 놓치고 있었던 게 굉장히 많았고 잘못하고 있었던 게 진짜 많았구나 하는 거를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그렇게 굳혀서 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좀 잘 아시고 제대로 요 룰대로 지키셔서 상위 노출이 잘 되게 유튜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퀴즈를 몇 번 이제 낼 건데 맞추시는 분들은 이거 상품이 굉장히 빵빵해요. 빵빵한 상품이니까 꼭 많이들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첫 번째 퀴즈예요.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은 무엇일까요? 유튜브요? 네, 바로 맞추시네요. 저는 카카오톡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네, 맞아요. 유튜브예요.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오래거든요. 올해는 이제 유튜브인데, 많이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거는 사실 카카오톡이고요. 이 시간으로 따지면 유튜브가 1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가 처음부터 1등은 아니고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역전을 해서 지금은 유튜브가 1위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10대와 50대까지 그 세대별 유튜브를 사용하는 그래프를 보면은 굉장히 좀 놀라운 게 10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와 카카오톡의 이 사용 시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죠. 그러면서 점점 나이가 올라갈수록 격차가 줄어드는데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 50대를 보시면은 이 노란색 막대기가 2018년이고요. 빨간색이 2019년이거든요. 근데 1년 만에 50대가 지금 유튜브를 사용하는 시청량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거의 2배로 지금 뛰었잖아요. 1년 만에. 그러면 거의 50대의 시청 시간이 10대랑 맞먹어요. 그래서 50대 그 시청자들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 굉장히 이제 이것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동영인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라는 거는 동영상 플랫폼이죠.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거는 유튜브에서는 이 유튜브라는 공간만 제공을 해주고 그 속에서 또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가 알아서 돌아가는 그게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튜브 입장에서는 고객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또 다른 고객이 그 컨텐츠를 보고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경계가 없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계가 오는 거예요. 뭐가 한계가 오냐면 공급자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지금 주변에 크리에이터들 별로 없잖아요. 뭐 아무리 유튜브 그래도 사실 크리에이터가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공급
어려운 거는 수요자가 우리가 1인당 미디어를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유튜버를 좋아하고 뭐 영상에 우리가 빠진다 하더라도 뭐 학교를 가지 않고 본다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유튜브를 본다거나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에서 한계가 존재하는데 지금 이제 공급은 계속 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그 플랫폼 시장을 보더라도 유튜브가 단연코 1위지만 나머지 플랫폼들도 계속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말은 유튜브 영상 시대가 점점 과열이 되고 있고 내 콘텐츠가 노출될 확률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퀴즈 들어갈게요. 1분 동안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그 콘텐츠들의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분 동안 업로드되는 시간. 400시간. 네, 400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양이 1분 1분 순간마다 이렇게 많이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이 내 컨텐츠가 노출이 되고 내 채널이 진짜 소위 말하는 뭐 대박이 나거나 이렇게 될 확률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유튜브를 하시고 싶은 분들의 가장 첫 번째 관심은 바로 수익이겠죠. 그래서 수익인데 유튜브의 수익 창출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러니까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그때부터 광고가 붙어요. 그 미니멈 기준. 네 맞아요. 1000명. 그리고 엔드 조건이 몇 개가 더 있어요. 구독자 1000명에 또 더 있어요. 이런 1시간.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관심 있습니다. 한 2000일? 1시간. 3000시간. 1시간. 네. 시청 시간이 실질적으로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조건이 하나가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365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만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또 한 칸 미뤄져요. 그럼 처음에 있던 그 하루의 시간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65일 전, 그러니까 1년 이내의 재생 시간을 충족해야지만 광고가 붙고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는 저는 수익을 내느냐 그게 이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그 실제로 그 유튜버들 탑스타들 탑 유튜버들이 우리가 뉴스에서 봤을 때는 엄청 막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미디어 뉴스에서 나오다 보니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통계를 내보면요 우리나라에 정말 1%에 해당하는 채널만 월 수익이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오해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재월에 이제 수익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요게 이제 그 충족이 되어야지만 그 수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1000명에 대해서는 좀 달성을 했는데 시청 시간이 아직 모자라요. 그래서 4000시간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3200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보시는 분들이 좀 제 채널을 한 번씩 재생을 해주시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쨌든 유튜브를 하면서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한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냐면은 서브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데 거기에 홍보 마케팅 수단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취미생활을 하는데 그 취미생활을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꾸려가는 그 운영 자체에 의의를 두던가 그런 목적으로 시작하시는 거는 언제든지 하셔도 되고 도전을 할 만해요. 근데 유튜브로 돈 한번 벌어볼까? 이렇게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제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싶은데 수익이 나지 않지만 그 슬기로운 슬대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익 이외에 가져다 준 게 되게 많아요. 유튜브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게 제가 3년 전에 창업활동을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을 했는데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고 모르는 상태에서 창업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막막하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견디다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사업을 망하게 되면은
나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지금 이 시간이 힘들지만 저도 느끼는 게 이 시간이 굉장히 값지다는 거는 저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이 나의 값진 경험을 좀 영상으로 남겨서 공유도 하고 나 스스로도 좀 기록을 하고, 왜냐면 나중에 되면 저도 그때 시절이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그 제로 베이스 상태는 누구나 있는 상태지만 또 지나고 나면 쉽게 잊혀지는 그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개설을 하고 저의 창업 활동을 담아서 업로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2년 전에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창업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플랫폼 서비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수단인 앱을 개발하는 게 중요했고, 그런데 이 앱 개발을 하면서 업체와의 갈등도 굉장히 심했었고 저 스스로도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주변에 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대표들도 이 앱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그런 경험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앱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렇게 올리니까 막 댓글들이 반응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일도 오고 댓글도 오고 하는데 너무너무 보탬이 된다, 감사하다, 이런 이제 댓글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게 사실 스타트업 운영을 하면서 외롭고 혼자 좀 지치고 하잖아요. 근데 이 댓글이 저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힘을 내고 또 용기를 가지고 또 도전을 하게 되고,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사람들의, 구독자들의 사례를 접하면서 이게 생각보다 이 앱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초기 창업자 대표들과 앱을 개발하는 그런 개발업체, 이 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재가 굉장히 심하고 이게 진짜 문제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 나는 이 두 영역의 갭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의 콘텐츠를 담고 그런 쪽으로 내 사업을 좀 확장하고 싶다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예요. 이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얻게 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초기 대표들이 우리가 앱 개발을 할 때 클라이언트로서 알아야 하는 앱 개발 가이드를 제가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이거는 이제 딱 제가 작정을 하고 올린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실시간으로 있었던 일들을 올렸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커리큘럼을 짜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올렸는데, 이것도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좋으면서 이거에 대한 그 발전된 콘텐츠가 이제 그런 어떤 개념이나 상식 같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막상 업체를 또 찾아야 되는데 업체를 못 찾겠다, 업체를 추천해 주세요, 그런 문의가 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직접 개발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인터뷰를 한번 담아보자 해서 제가 이제 개발업체 파헤치기라는 이 콘텐츠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도 또 업체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거기서 또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하고 개발업체 사이에 갭을 줄이기 위한 그런 사업도 구상할 수가 있고, 이런 콘텐츠도 또 계속 해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 시리즈가 끝나긴 했는데요. 제가 창업을 하면서 앱 개발을 하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앱 개발이, 여러분들 앱 개발하는 게 얼마 비용이 드는지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싸요. 1,000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당근마켓이나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얼마 하겠어 이렇게 해도 막상 가서 의뢰를 하면 4천만 원, 5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개인이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할 금액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나도 앱 한번 개발해볼까?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큰 돈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실 큰 돈 들여서 이 개발하는 거 해서 시장에 나오기까지도 진짜 힘든 과정이거든요. 근데 시장에 나왔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많은 대표들이 착각을 하긴 하거든요. 내 IPO 높을 거야,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와보면 나와보면은 되게 이제 냉소적이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저게 뭐야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큰 돈을 들였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였는데, 그게
저는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돈 없이도 사업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딱 100만 원을 들고 사업을 해본 거예요. 또 제가 생각했는 아이템이 뭐냐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민끼리 배달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내가 코스트코를 가면 저 코스트코 왔는데 이 같은 입주민한테 누구 필요한 분 있으면 제가 사다 드릴게요 해서 배달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이케아를 왔는데 필요하신 분 주문해 주세요. 이 배달의 민족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를 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거를 또 앱 개발하고 기획하고 개발하고 시간에다가 그 몇천만 원이 들어가는 돈에다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앱이 없으면 그러면 뭐 네이버 카페를 일단 이용해보면 되지 않을까 해서 네이버 카페를 개설을 했어요. 이거는 돈이 안 들죠. 그리고 아파트 하나를 딱 공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신단지 내에 있는 금강의 익스루 타워가 한 단지에 2,300세대예요. 사람 세대수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위치적으로 외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수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 아파트를 공략을 해서 아파트에서 제가 전단지 돌리고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직접적으로 발로 뛰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운영을 해봤거든요. 돈은 든 게 없잖아요. 전단지 만들고 뭐 스티커 만들고 물티슈 만들고 이런 돈만 이제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보세요. 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게 과연 어떻게 끝이 났는지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하는 것도 저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 100만 원으로 사업해보기라는 콘텐츠가 저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흥미롭지 않나 이런 생각에 사실은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진짜 막 조회수 빵 터지고 뭐 이러려나 약간 그런 기대를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얘에 비했을 때 조회수가 훨씬 떨어져요. 얘는 그러니까 앱 관련된 콘텐츠는 조회수가 작은 거는 아무리 작아도 1000이 넘어요. 그리고 많이 나온 거는 10,000뷰가 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3,400?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게 어쨌든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영상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앱에 관련된 검색을 하지만 얘는 뭘로 검색을 하겠어요. 그래서 검색할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게 노출이 되면은 본 사람들도 다 재밌다 하거든요. 보는 재밌다는데 어쨌든 이게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그런 콘텐츠이기는 해요. 지금 너무 몇 시? 6시 반. 그러면은 조금 더 하고 쉴게요. 자, 이제 보면은 제가 올린 영상인데요. 테슬라에 관련된 영상이 있고 핀터레스트에 관련된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콘텐츠를 올릴 때 키워드 검색이 많은 콘텐츠를 올리면 조회수가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테슬라와 핀터레스트 키워드 검색량은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훨씬 많겠죠. 그리고 사실 저도 테슬라 올릴 때 이건 또 심지어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니까 진짜 조회수 엄청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 실제로 해보니까 지금 테슬라의 조회수가 한 400 정도 되거든요. 핀터레스트가 3,300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저도 핀터레스트 이거 사람들이 그렇게 검색을 하겠어 했는데 핀터레스트가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이게 업로드되는 기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기간의 차이보다는 이게 더 조회수의 대비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량이 많은 컨텐츠는 그만큼 공급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내 영상이 노출될 확률적으로 봤을 때 확률이 오히려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검색량이 적은 레어한 아이템을 하면 내게 잘 노출이 되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도 검색량이 있는 콘텐츠를 해야 되지 완전히 없는 콘텐츠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키워드의 검색량을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 그거는 구글 에즈로 들어가셔서 여기 도구에 여기 들어가시면은 키워드 플래너라고 있어요. 이 키워드 플래너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이 키워드를 쳐보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조회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게 노출이 잘 되려면 이게 키워드 검색량이 너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분명히 니즈가 강하게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노출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앱 개발 이런 것도 대중적인 그 키워드는 아니지만 필요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니즈가 있는 그런 콘텐츠잖아요. 그리고 산악바이크 이런 것도 되게 마니아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니아층이 있는 그런 거를 하면은 좀 더 노출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트렌드를 알아두시려면 유튜브 순위,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유튜브가 가장 조회수가 많고 어떤 채널이 제일 많이 구독자 수가 많고 또 SNS에서는 어떤 게 인기가 많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런 데 이제 가서 한번 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인기가 있고 하는지를 좀 아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또 한국 것만 보고 싶으면은 그 한국 이렇게 한 장에서 보시면은 또 한국 것만 나오거든요. 자, 여기 퀴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 인터넷 브라우저들의 종류들이 있죠. 그런데 유튜브를 하려면 어느 브라우저를 써야 될까요? 크롬? 네, 맞아요. 잘하시네요. 네, 크롬이에요. 왜냐면은 유튜브가 어디 거예요? 구글 거죠. 네. 그러니까 구글에서 크롬에서 이 최적화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떤 브라우저를 가든지 큰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 크롬을 써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제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는 크롬을 써야 돼요. 왜냐면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고 그 관리자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크롬이 아니면 제한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파리나 아니면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이런 걸로 쓰시면은 좀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크롬으로 하셔야지 모든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거 아시고 크롬에서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튜브를 하시려면 이제 구글 계정을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데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 계정을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 만들기 이걸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채널의 첫 페이지가 열려요. 이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처음에 유튜브 채널 페이지거든요. 이제 이거를 꾸며야 되는데 채널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이 유튜브를 꾸밀 수 있는 그 방법이 카테고리가 3가지가 있거든요. 채널 맞춤 설정, 유튜브 스튜디오, 그리고 여기 이제 내 정보처럼 보이는 이쪽 이렇게 3개를 건드리면서 설정 값을 만들기 시작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요거 이제 대문 사진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채널 아트라고 하는데 채널 아트랑 그리고 요거는 그 프로필 사진처럼 채널의 프로필이에요. 그거를 이제 꾸미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면 될 거거든요. 요 채널 아트를 꾸미게 되면은 요렇게 이제 보이게 돼요. 근데 이때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사람들이 보는 디바이스의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데스크탑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게 다 잘려요. 바깥에 거가.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나 중요한 문구 같은 거는 요 세이프 에리아 요 안에만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어떤 디바이스에서 보든지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에만 이렇게 집중을 해서 만드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그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가이드라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이거 만드셔서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를 클릭을 해서 채널 값들을 이렇게 설정을 할 건데요. 이 유튜브 스튜디오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최근에 유튜브에서 유튜브 스튜디오를 완전히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그 유튜브 스튜디오 그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9버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유튜브에서 베타 버전을 또 만들어서 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크리에이터들이 들어가면 9버전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베타 버전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이걸 선택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이 베타 버전을 정식으로 내놓으면서 9버전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크리에이터 스튜디오가 이제 요거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중에 있는 책들은 보면은 다 9버전에 관련된 거예요. 아직 요거에 관련된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책 사지 마시고 좀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야 이게 책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최근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책을 구매하시려면은 더 있다가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혹시
지금 책 구매하셨는데 지금 유튜버랑 되게 안 맞아서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바뀌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스튜디오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요 밑에 보면은 설정이 있거든요. 설정을 이제 들어가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채널에 대한 설정을 하는 이런 부분이다. 그러면 채널에 관련된 게 하위 카테고리가 4개 정도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채널에도 우리가 태그를 달 수가 있어요. 영상에도 당연히 태그 다는 거 아실 건데 채널에도 태그를 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채널의 태그도 다셔야지 내 채널이 훨씬 더 노출이 돼요. 그래서 채널에 대한 키워드를 여기 이제 추가를 하시는데 이 태그 그 키워드 추가하는 거는 제가 뒤에서 그 영상 태그 다는 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구독 설정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나오거든요. 지금 이번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또 제한을 많이 건 게 아동용 콘텐츠에 대해서 제한을 되게 많이 걸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전에 우리도 뉴스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아동용 콘텐츠 문제가 많다는 그런 뉴스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아동용 콘텐츠의 경우에는 수익도 거의 나지 않게 제한을 걸었고 굉장히 이 제재가 심하게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설정을 하셔야 돼요. 아동용이냐 아니냐. 그래서 아닌 걸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자 수가 있는 채널이 있고 없는 채널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요 체크를 언체크를 하시면 구독자 수가 표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청춘정거장 그 유튜브도 요거를 꺼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구독자 안 보이게. 그죠? 아직 100명이 안 돼가지고. 네, 꺼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전략적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적을 때는 좀 사람들이 구독자가 적으면 좀 이렇게 뭐야 하고 다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꺼놓는 것도 필요하고 나중에 이제 많아지시면 다시 켜놓으셔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브랜딩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워터마크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 내에 이 편집하는 게 아니고요. 영상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이제 유튜브 자체에서 이 워터마크를 삽입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영상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구독이라는 이런 걸 보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시청자들이 보면서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구독하시겠어요? 라고 하는 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을 유도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 워터마크가. 근데 이 워터마크가 되게 까다로운 게 보이는 게 다 보이는 게 아니고요. PC에서 볼 때 보이고요. 모바일에서는 바로 보기 할 때만 이게 보여요. 그리고 클릭해서 구독하는 거는 PC에서만 가능해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바일에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는 이걸 클릭한다고 해서 구독이 되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를 1년 넘게 이제 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1년에 몇 개까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구독 그 말 안 해도 구독할 사람 하고 좋아요 누를 사람 좋아요 누르지 내가 뭐 이거를 구독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누르고 뭐 안 한다고 해서 안 누르고 뭐 그러겠어?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어떤 뭐 전문 연구 이런 데서 이제 밝혀진 게 있고 없고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하셔야지 더 사람들이 이제 구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꼭 구독, 좋아요, 문구를 넣으시고 저도 이제 넣기 시작했어요. 넣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요거가 조건이 정사각형이어야 되거든요. 가로, 세로가 정확하게 정사각형인데 사실 영상에 정사각형이 있으면 좀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걸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방법은 배경을 투명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 중간에만 색을 넣어서 하면 이 투명이 영상 위에 올라가면 마치 직사각형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만드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처음에 시작하시면은 영상이 15분 넘어가는 그런 영상은 이 전화 인증을 하지 않으면 못 올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15분 넘는 동영상을 올리실 경우에는 전화 인증을 하셔야지 올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요게 다시 이제 그 채널 홈 화면으로 이제 돌아온 건데요. 채널 홈 화면에서 요 부분이 이제 홈이에요. 홈인데 요거를 꾸밀 수가 있거든요. 꾸미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피드가 설정되어 있어요. 이 피드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영상을 올린 그 히스토리들을 그대로 다 노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설정 값에 의해서 셀렉트된 영상들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의 그냥 그 히스토리들을 다 보여주는 게 기본 설정이에요. 그런데 이 설정만 해놓으면 되지가 않고 또 꾸며줘야지 더 사람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처음에는 이 화면이 처음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영상을 하나라도 올리고 나면은 요게 뜨거든요. 여기 뜨는데 이게 뭐냐면 내 채널을 홍보할 수 있는 광고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를 유튜브에서는 두 가지로 올려라고 하거든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재방문 구독자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독자인데 그분이 다시 내 채널을 방문했을 때 보여주는 광고. 그리고 구독자가 아니고 내 채널에 처음 오신 분한테 보여주는 광고.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올려라고 하면 이렇게 올리면은 유튜브가 알아서 그 시청자한테 맞는 광고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노출이 되는데 시청자의 반감에서 유튜브가 알아서 이 광고를 노출을 시켜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섹션 추가라고 있거든요. 저걸 이제 누르면서 이 홈 화면을 꾸밀 수가 있는데 카테고리가 이렇게 이제 있어요. 인기 업로드, 재생 목록,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 꾸미시면 너무 이게 홈 화면이 지저분해져서 안 되고요. 추천하는 그 항목들이 딱 이렇게 인기 업로드, 단일 재생 목록, 맞춤 분류 이렇게 이제 올리면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미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밑에 보이는 맞춤 분류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섹션 추가할 때 맞춤 분류가 있고요. 이 홈 화면에 채널 화면을 보면은 옆에도 추천 채널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 채널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채널을 링크를 걸어서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언뜻 생각하면 아니 내가 왜 남 채널을 내 거에다가 붙여가지고 그러면은 내 거 온 사람들 다 이 구독자들이나 이 시청자들이 오히려 그쪽으로 뺏길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거를 이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정말 유명한 그 인기 많은 크리에이터들의 채널이나 영상을 제가 링크를 걸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이걸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 요게 이제 링크가 되어있다고 생각을 해서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인기 영상을 보는 그 시청자들한테 추천 영상으로 내 채널과 내 영상이 이쪽에 노출될 확률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채널과 관계가 없는 뭐 얼토당토 않은 채널을 가지고 오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카테고리가 비슷한데 인기가 있는 그런 채널과 영상을 링크를 걸어주면은 제 채널이 또 우리 거기에 추천 영상으로 떠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이 재생 목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재생 목록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재생 목록이라는 건 뭐냐면 그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목으로 따지면 뭐 국어만, 수학만, 영어만 이런 식으로 이제 묶을 수가 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진짜 큰 파워가 뭐냐면 자동 재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생 목록 안에 있는 영상을 시청자가 보게 되면 그 다음 영상이 자동으로 계속 그냥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회수를 늘리고 시청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꼭 재생 목록을 이용을 하셔야지만 이게 더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재생 목록이 가지고 있는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작권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성시경을 좋아해서 성시경 뭐 이번 노래를 소개한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뭐 노래는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성시경의 뮤직비디오를 제 영상에 넣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저작권에 걸려서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도 날 수가 없고 저작권 문제도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재생 목록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 그냥 영상을 자 이제 내게 오는 길 보시겠습니다 라고 하고 여기서 영상을 끊어요. 그리고 올리거든요. 그 다음에 영상을 성시경의 그 내게 오는 길 그
뮤직비디오 링크를 가지고 와요. 재생 목록에서.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영상과 뮤직비디오 영상은 별개로 되어 있거든요. 재생 목록에 다른 영상의 링크를 가지고 오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재생 목록 자체도 하나의 URL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내 이 URL을, 그러니까 내 이 재생 목록을 홍보하시고 싶을 때는 그 해당되는 링크의 주소를 주면은 그 링크 주소를 누르면 재생 목록이 뜨기 때문에 그렇게 재생 목록을 활용하고 홍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 청춘정거장 김슬미 멘토의 이대면 멘토링 강의 영상 컨텐츠는 다음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네, 해도 될까요? 네. 네, 다시 시작할게요. 자, 이제 이 업로드, 영상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영상을 업로드할 때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진짜 할 말이 없는 게 이걸 하나도 안 지키고 제가 올렸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알게 돼서 그때 이제 영상들을 막 수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수정했더니 수정한 날과 그 다음날 뭐 그렇게까지는 뭐 큰 변동은 없었는데 한 3일 좀 지나니까 약간 그냥 체감이 구독자 수 느는 게 조금 더 빨리 느는 것 같더라고요. 체감상. 근데 어쨌든 이게 업로드 설정하는 게 유튜브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유튜브와 구글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 이거를 공개해버리면 모두가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비밀인데 다들 이제 추측해서 이렇게 하니까 좀 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신빙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지켜서 올리면 그나마 그냥 올리는 것보다 이게 좀 더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업로드 규칙을 이렇게 보면은 영상을 올리는 횟수가 중요하다고 되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그게 진짜 어려워요. 아까 제가 100만 원으로 창업하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토가 생중계였거든요. 그래서 그날 한 거를 그날 밤에 편집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다들 추천하는 게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이제 규칙적으로 올려라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어려워요. 일주일에 한 번 올리는 것도 쉬운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전업이 아닌 이상은 어려운데 어쨌든 이 편집이라는 것도 하다 보면 욕심 때문에 계속 편집을 붙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의 편집 기술은 굉장히 초보인데 우리가 보는 콘텐츠들의 편집 기술은 굉장히 하이 퀄리티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본 눈은 되게 위에인데 내가 한 영상은 너무 이게 좀 그런가. 그래서 못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붙잡게 되면은 업로드를 못하고 또 시간만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힘을 줘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보다 일단 스토리와 콘텐츠 내용에 충실하면 편집이 좀 이상하더라도 올리시는 게 좋고 영상 길이를 추천하는 게 5분이라고 해요. 근데 요거는 5분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5분이 아닌 영상도 많거든요. 왜냐면 콘텐츠에 따라서 이게 5분에 자를 수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길면은 1부, 2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올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5분이 아닌 게 많은데 요거는 그 경쟁자들의 영상 길이를 보고 참고를 하면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콘텐츠인데 인기가 많은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시고 그들은 과연 몇 분 정도의 영상 길이를 만드는지 참조를 하셔서 자기의 영상 길이를 그렇게 만드는 게 또 팁이라고 하고
그리고 유튜브는 개별성이 강해서 이제 시리즈물을 만드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그 100만 원으로 창업하기 그것도 약간 일종의 시리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아 이게 시리즈물이니까 중간에 누가 보게 되면은 아 이 사람이 궁금해서 처음부터 다시 플레이를 해볼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리즈를 만들 때 중요한 거는 요 단편만 보더라도 앞뒤 전후 상황이 이해가 되게끔 만드셔야지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뭐 처음부터 다시 플레이보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시리즈물을 만드실 때는 좀 개별성이 강하게 요것만 봐도 이해가 되게끔 그렇게 영상을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당연한 거겠죠. 채널과 동영상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내가 뭘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포커스를 안 두고 시작하게 되면 일단 채널을 구성해서 이것도 올려보고 저것도 올려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딱 자기가 할 거에 대한 그 콘텐츠를 정하고 채널을 개설하셔서 일관성 있게 꾸려가셔야 된다는 거. 이제 요 그 홈페이지 메인 그 유튜브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요 카메라 모양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누르면은 동영상 업로드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업로드를 통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하는데 이제 이게 업로드 화면이거든요. 이 화면을 구성을 할 때 이제 중요한 제목을 쓰고 내용을 쓰고 또 썸네일 미리 보기 이미지가 이제 소위 말하는 썸네일이거든요. 썸네일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하나 이제 팁을 주자면 여기 보면은 파일 이름이 보여요. 근데 내가 그 동영상을 만들고 그 파일 이름을 좀 간과할 수가 있는데 그 파일 이름 자체도 여기 컨텐츠의 이름으로 파일 이름을 저장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파일 이름도 좀 그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여기다가 올리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내려오면은 그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이 재생 목록은 이 영상이 어떤 재생 목록에 들어가는지를 여기 이제 선택해서 올리시고 아동용이 아니다라고 올리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여기서 다음으로 누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끝은 이게 스크롤이 더 안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게 끝인 줄 아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여기 밑에 있어요. 여기 옵션 더보기를 하시면은 이제 이게 열리거든요. 여기서 태그가 되게 중요해요. 태그를 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누르고 여기서 이제 스크롤이 안 내려가니까 그냥 다음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태그를 꼭 다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자막 면제 인증서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 영상이 미국 내 방송국에 송출된 적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래서 송출된 적이 있으면 자막을 달아야 돼요. 근데 아마 대부분이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미국 내에서 송출된 적이 없다라고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라이선스 부분이 나오는데요. 보통은 표준 라이선스를 클릭하시면 돼요. 밑에 있는 저 커먼스 저작자 표시 저건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간혹 가다가 어떤 음원이나 뮤직비디오는 어땠다. 음원 같은 거는 이렇게 보면은 간혹 요게 표시되어 있는 영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저작자가 저작권 행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퍼가서 자기 영상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작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누군가가 퍼가서 그 사람 영상에 활용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저작권 행사를 안 할 거야. 얼마든지 가져가. 하시려면은 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저작자 표시를 체크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일반적이면은 그냥 표준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퍼가기 허용이 있거든요. 이거 퍼가기 허용하고는 또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표준으로 해놓고 퍼가기 허용은 해야지 내 영상이 멀리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퍼가기 허용은 해놓는데 요 두 개는 뭐냐면 내가 이 저작권 행세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에 대한 이제 체크 표시고요.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는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카테고리 하시면 되고, 댓글을 보면은 이거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댓글을 허용하는 게 있고요. 또 얘가 이제 스팸을 걸러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욕설이나 광고성이 있거나 이런 거를 그 인공지능이 알아서 필터링을 가끔 하려면은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또 뭐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클릭하시면은 모든 댓글이 노출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필터링해서 괜찮은 것만 올라간다는 거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자, 이제 그
그 글자값들을 이제 써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되게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리즘이 영상을 추천해서 노출을 시킬 때 이 알고리즘이 뭔가 근거를 해서 노출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영상이라는 거는 알고리즘이 알 수가 없대요. 그 영상의 내용을. 그러면 얘가 뭘 근거로 해야 되냐? 결국은 근거를 하는 게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올릴 때 진짜 중요한 게 텍스트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얘를 추천할 때 어쩔 수 없이 텍스트에 의존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설정값들을 설정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제목, 내용, 자막, 태그, 우리가 텍스트가 들어가는 게 내 영역이 있거든요. 이 내 영역에서 텍스트가 들어가는데 사실 자막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자막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해외 영화 보시면 영화가 따로 있고 자막 파일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막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자막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볼 때 밑에 자막이 좀 약간 예쁘게 나온다거나 하는 그런 자막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거는 하나의 이미지 파일인 거지 얘가 텍스트로 인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네 영역 중에서 우리는 아마 자막은 해당이 안 되고 나머지 세 영역에서 텍스트를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써야 돼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이 메타데이터를 인지를 할 때 첫 번째로 인지하는 게 바로 제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목이 제일 중요하겠죠. 제목을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태그 이렇게 되는데 한번 보시면은 이 예시예요. 제목을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기존에 뭐냐면 재생 목록에 해당되는 그 시리즈, 그러니까 앱 개발 가이드, 그 다음에 에피소드 1, 그리고 이번 회에 해당하는 와이어프레임 이렇게 제목을 붙였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바로 잡으면은 와이어프레임이 제일 앞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주요 제목이 제일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스토어가 오고 그 다음에 그 재생 목록에 해당되는 카테고리, 브랜드가 이 뒤에 마지막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알고리즘이 잡아내는 것도 첫 번째 힘을 줘서 잡아내는 것도 있지만 또 시청자들도 이게 텍스트가 길잖아요. 모바일에서 보면 잘려요 이게. 그럼 결국 한 여기서까지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럼 이거 클릭하겠냐고 잘 안 하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결국은 제일 먼저 와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쓰는데 첫 줄, 세 줄에 모든 그 중요한 내용을 요점에서 딱 임팩트 있게 넣어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첫 세 줄에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요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한글을 2,500자 채우면 좋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이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 최대한 많이 쓸 수 있으면 좋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외부 주소 링크는 내가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어떤 다른 가지고 있는 그런 그 SNS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링크를 걸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외부 URL 링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채널, 다른 영상 유명한 건데 내 거랑 좀 컨텐츠가 비슷한데 굉장히 조회수가 높고 인기 있는 거, 이런 거를 또 제목에 링크를 걸면은 그쪽 영상에 내 거가 추천 영상으로 뜰 확률이 또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부 URL 가지고 오는 거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태그를 넣어야 되는데 저도 태그를 사실 잘못 인지해서 넣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실수를 했던 건데, 태그를 넣을 때 일단은 중요한 거는 채널명이랑 제목을 공통적으로 모든 영상에 넣어줘야지 내 영상끼리도 내 거가 추천 영상으로 같이 이렇게 노출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의 모든 영상에 채널명을 꼭 하나는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태그가 개수 제한이 없어서 저는 한 막 30개씩 막 달았었거든요. 개수 제한이 없으니까 뭐 많이 달면 좋겠지 이랬는데 15개 이상을 달면은 유튜브가 무효화한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제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책에서 읽은 건데 진짜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도 이걸 읽고 나니까 무서워가지고 그 더 이상 못 달겠더라고요, 태그를. 그래서 10개에서 15개 정도가 적정 수준의 태그 숫자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태그에서 띄어쓰기를 이렇게 쓰시게 되면 얘가 글자를 이제 개별로 이거를 인지하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하실 거면 큰 따옴표를 붙이시고
그 띄어쓰기를 해서 태그를 다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구글 애즈도 말씀드렸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데이터량에 들어가시면은 네이버에서 키워드가 얼마나 검색되는지 그 양에 대해서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데이터량에 들어가시면은 그 키워드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찾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유튜브 네이버 검색창에 연관 검색을 이용하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진짜 저도 굉장히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가 앱 개발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단어가 앱 개발, 앱 개발 업체, 앱 개발 강의, 앱 개발, 저 혼자 이제 이렇게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태그를 다 이렇게 달았어요. 앱 개발 업체, 앱 개발 뭐 어쩌고, 앱 개발 어쩌고. 근데 유튜브에서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앱 계획까지 했더니 아무도 개발이라는 거를 검색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영상 검색이 되지가 않아요. 그럼 뭐지? 하고는 앱 제작으로 갈까 해서 제까지 딱 쳤더니 제작 비용, 제작 과정, 제작 수익 그게 쭉 뜨는 거예요. 그리고 앱 만들기라고 해서 앱 만까지만 치니까 앱 만들기법, 뭐 과정, 비용 이렇게 앱 만들기에 대해서는 연관 검색이 쭉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앱 개발이라는 단어가 제가 많이 쓰는 단어지 실질적으로 그 시청자들이 많이 이걸 검색하는 단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는 저도 이걸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연관 검색을 넣으실 때 꼭 네이버나 유튜브 그 검색창에서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연관 검색으로 많이 뜨는지 그 뜨는 거를 해야지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꼭 이거를 자기가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많이 쓰는 단어를 쓰시는 게 아니고 남들이 어떤 걸 많이 검색하는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명한 그런 영상들의 태그는 어떤 걸 달까 궁금하잖아요. 거기서 또 힌트를 많이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인의 구글 창에서 요거 텍스트 for 유튜브 이거를 치세요. 그러면은 크롬에 추가하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크롬에다가 딱 추가를 하게 되면요. 모든 유튜브의 영상에 밑에 뭐라고 그 사람이 태그를 달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셔야지 또 힌트를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크롬에서 구글에서 요거를 치시면은 크롬 추가해서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 이제 유명한 잠들TV거든요. 잠들TV에 이제 영상을 딱 클릭을 하면은 하단에 잠들이 뭐라고 이 키워드를 찾는지 여기 이렇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잠들 같은 경우에 태그 굉장히 많이 들었죠. 15개가 넘어가요. 그래서 아까 그 15개 이상이면 무효화가 된다는 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잠들은 이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 보기 이미지. 썸네일이 사실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썸네일을 보고 클릭을 하니까. 근데 이제 썸네일을 만드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미지가 2MB 이하인데 사실 2MB 이하 저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저도 실질적으로 이거 만들어 보면은 제가 이 썸네일을 그 파워포인트에서 주로 만들거든요. 그 포토샵을 할 줄 몰라서 처음부터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거를 이렇게 캡처를 해서 이걸 만들거든요. 근데 조그만 화면을 크게 캡처하면은 2MB가 넘어가요. 그래서 좀 작게 줄인 다음에 캡처를 해야지 이게 사이즈가 맞더라고요. 그리고 비율은 16대 9. 16대 9 비율로 하셔야지 잘리는 거 없이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핵심 글자만 뭐 이런 것도 뭐 당연히 그렇겠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그림보다는 얼굴이 나오는 게 되게 시선이 간다고 해요. 그래서 좀 그 썸네일에 사람 얼굴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얼굴인데 눈을 쳐다보고 있는 사진이어야 좀 그 사람 상대의 시선을 거기 머문다고 해요. 그래서 썸네일 만드실 때 카메라를 풀어다가 쳐다보시고 한번 찍으시는 게 좀 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팁을 드리면 왼쪽 하단을 피하기인데요. 왼쪽 하단이라는 게 여기거든요. 여기를 왜 피해야 되냐면 제가 보여드리고요. 오른쪽 아니에요.
오른쪽, 네네네. 죄송해요. 오른쪽이네요.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잘려요. 이게 올리브 스톤이거든요. 근데 스톤이 이제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바일 화면이거든요. 모바일에서는 이게 확 줄어들고 이 분수가 되게 크게 나오기 때문에 저쪽 오른쪽 하단에 중요한 텍스트나 정보를 담아서는 안 되고 다른 쪽으로 이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쪽으로 이제 제가 글자를 피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썸네일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이제 설정 값을 하고 나서 다음을 누르고 나면은 동영상 요소가 이렇게 뜨거든요. 이게 뭐냐면 최종 화면 추가와 카드 추가를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최종 화면 추가라는 게 뭐냐면 그 영상 끝날 때 보면 이런 거 뜬 거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게 이제 뜨거든요. 이게 뭐냐면 요거 누르면 구독하기가 되고요. 요거를 누르면은 요 영상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요거를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이거는 영상의 끝부분에 넣을 수 있는 기능인데 요게 한 20초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제작하실 때 끝이 나고 나서 한 20초 정도를 더 영상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뭐 단색 이미지나 뭐 그런 거 하고 음악을 계속 그냥 까는 거죠. 한 20초 정도. 그리고 여기에 카드 추가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의 그 영상 뒷부분이 얘한테 가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엑스트라 그 부분을 만드셔야 돼요. 영상 뒷부분. 그러니까 한 30초 정도 더 만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넣을 수 있는데 요거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구독이랑 뭐 영상 요렇게만 했는데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요거 뭐 2개 할 수 있고 뭐 4개 할 수 있고 되게 많아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카드 추가가 뭐냐면 영상을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막 설명하다가 제가 지난 시간에는 뭐 어떤 걸 설명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은 뭐 여기 클릭하셔서 뭐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카드 추가거든요. 그건 이제 카드 추가 여기 하셔가지고 요거는 뒷부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하는 만큼 그 카드 추가를 하시면은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뜨게 돼요. 요거 클릭하면은 보시는 분이 여기 링크로 이제 가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다가 이거를 클릭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하시면 좋으니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공개 상태를 설정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꼭 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올리실 때 꼭 비공개로 올리셔야 돼요. 왜냐면은 유튜브는 처음에 업로드 되자마자 굉장히 저화질로 올려져요. 그리고 조금 몇 시간이 지나야 고화질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공개해서 올리면은 처음에 본 시청자들은 굉장히 저화질로 그 영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비공개로 올리신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공개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고 그게 불편하시면 예약을 거시면 돼요. 한 5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몇 월 며칠 오후 8시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본인이 딱 예약 설정을 해놓으면 그때 이제 딱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이게 비공개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도 해보니까 저도 약간 성격이 급해가지고 늘 공개로 했거든요. 공개를 해서 올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뭐가 잘못돼 있어요. 그러면 이미 조회수가 뭐 20, 30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거 지우고 다시 하면 그 조회수 그냥 까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워요. 그러니까 무슨 도티잠들 이런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는 한두 명이 아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수정이 제목, 내용 다 수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영상은 수정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비공개로 해서 올리시고 한번 또 왜냐면 편집이 끝나고 플레이해서 볼 때는 뭐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올리고 나서 또 보면은 잘못된 게 또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편집 때 이걸 잡아낸다 하더라도 꼭 비공개로 하시고 한번 확인하고 공개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 팁이 뭐냐면 그 URL, 그러니까 채널에 대한 주소인데요. 제 채널 주소가 이거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외울 수가 없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유튜브.com 슬기로운 슬대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건이 일단 구독자 100명이 넘어야 돼요. 구독자 100명이 넘으면 URL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구독자 100명이 넘고 개설한 지 30일이 딱 지나시면은
요거를 바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미리 바꾸는 게 좋은 게 만약에 누가 이걸 쓰고 있으면 이렇게 못 바꾸니까 최대한 빨리 바꾸시는 게 좋다는 거. 그리고 바꾸는 방법은 저기 설정에 가서 고급 설정에 보면 맞춤형 URL이 있거든요. 이걸로 이제 들어가셔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누가 댓글을 달았을 때 댓글을 달아줄 때 요 이제 폰트를 바꾸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 글자를 굵게 쓰고 싶으면 별표를 양쪽에 붙이면은 굵게 써져요. 그리고 이 언더바를 붙이면은 글자가 이렇게 기울어지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중간에 된 C들을 이렇게 하면은 글자 이렇게 줄을 이렇게 끊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게 보여져요. 네,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아직 시작을 안 해가지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유튜브 하면서 좀 저 주변에도 크리에이터가 없거든요. 저 혼자 하는데 그래서 주변에서 저를 좀 되게 신기해하기도 해요. 사실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저는 제 채널 얘기도 안 하고 TV에서 말을 안 하고 좀 이제 일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누가 유튜브 하겠다 하면은 저는 꼭 해라고 하는 거는 왜냐면 혼자 하면 이게 공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궁금한 거거나 아니면 뭐 알게 된 거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뭐 주변에 뭐 동생이나 누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제발 좀 하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들 해볼까? 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또 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쉽지는 않으니까 영상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댓글의 영향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댓글을 한번 보시기 시작하면은 어떤 에너지가 생기고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수익을 떠나서 어떤 걸 뭔가 할 때 그런 피드백을 보면은 되게 좀 힘을 많이 얻고 그런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원래 무슨 일 하셨었어요? 저는 한 일이 없어요. 저가 3년 전에 아까 창업을 했다 했잖아요. 그 전에는 제가 10년 동안 집에서 아이 둘을 키웠어요. 그래서 애 둘만 키우다가 내가 이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늘 꿈에 좀 이렇게 굶주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 둘에다가 봐줄 사람이 없어요. 저 시댁도 친척도 좀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회사를 다닐 자신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도 그러면 스타트업, 창업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를 안 했으면 제가 앱 개발 콘텐츠 쪽으로 할 거라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분야거든요. 근데 이거 유튜브를 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길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안 했으면 진짜, 그러니까 약간 터닝 포인트예요, 저한테 유튜브가. 해서 이렇게 흘러갔지 않으면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혹시 만들어 놓은 앱이 있나요? 계속 개발을 하시려고? 아니요, 개발을 하다가 이제 실패를 하고 또 몇 번 시행착오를 겪고 개발비도 많이 좀 편집을 하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막 억울하고 막 그런 거 심정이. 그래서 이제 저처럼 또 이런 피해 잘 안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열변을 토하면서 막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되게 호응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쪽으로 지금은 개발업체 많이 찾아다니면서 미팅해서 좀 그 업체 정보 올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클라이언트하고 개발업체 중간에서 할 수 있는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의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고 지금 구상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까 그 아파트에 직접 가셔서 홍보했다는 게 역시 이 마인드가 네. 왜냐면 안 받았구나. 왜냐면 보통 답답한 마음이 있거든요. 이거 돈 안 들이고 얼마나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마인드들이 있고 좀 약간 제가 힘든 영상이 나와야 시청률이 좋잖아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네. 네. 교육권 신청 중입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제 채널에 가시면 정보에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저한테 메일 주시면 되고 뭐든지 어떤 거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여쭤봐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뵐 수 있는 거죠? 네네.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유튜브 촬영할 때 촬영하는 그 카메라, 마이크, 그리고 편집하는 거, 이런 거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담지 못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 유튜브 그 스튜디오를 분석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분석하는 내용이랑 그리고 기본적인 그 촬영을 위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